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2 내신 담당하게 된 박수빈 선생님인데요. 네, 앞에 부분은 사실 이제 원장님께서 이따가 설명해 주실 거고,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해드리면, 저는 일단 지금 여기 학원하고 대치 아카우드 플레이 M이라는 곳에서 중등 과학이랑 또 통합과학 선행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을 좀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이제 짧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사실 중학교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필수명 일단 알아야 되고요. 일단 공통적으로 그냥 다 나오는 필수 개념, 뭐 문제 이런 것들도 무조건 있기 때문에 필수형 문제 무조건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교과서에 필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따로 프린트 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에서 사실 이제 조금 얘가 꼼꼼하게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이제 좀 변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교과서 필기랑 프린트 정리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별로 또 약간 기출을 분석해보면 어디 족보닷컴이나 뭐 이런 데서 뽑아와서 조금 변형해서 내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학교별로 좀 자체적으로 좀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학교도 있어요. 명일중학교는 어떤데요?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건데, 상대적으로 조금 명일중학교도 난이도가, 제가 좀 전에 한성중하고 성덕여중을 하고 왔는데 사실 그 두 학교는 되게 조금 무난한 편인데, 명일중은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좀 되게 그냥 조금 꼼꼼히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학교별로 출제 경향 반영해서 조금 필요한 문제들 따로 해서 드릴 거고요. 학교별에 맞춰서. 그리고 학교별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뭐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가도 너무 얇게 들어가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학교마다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맞춰서 이제 기능 수업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학원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관리죠.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아직 약간 공부에 대한 자각심이나 이런 것도 없고 조급함도 없고, 사실 아이들 주변에 이제 놀러 다니는 아이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저는 매주 주간 테스트를 보고요. 이 주간 테스트는 암기 부분은 주로 주관식이고, 이제 문제풀이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식인데, 이 범위가 사실 아이들이 어떠냐면 개념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하고 이제 전날에 벼락치기를 해요. 그러면 주간 테스트가 어느 정도 그래도 나와요. 중학교 때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똑같은 테스트지를 줘도 엄청나게 틀려요. 분명 저번 주에 봤던 테스트지인데 그 다음 주에 주면 또 엄청나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누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문제수가 조금 나중에 보면 좀 많아질 수도 있는데, 물론 문제수를 제가 조정을 할 거고요. 이 시간에 벗어나지 않게. 그래서 조정해서 누적으로 봐서 얘가 암기하는 부분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 복습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사실 뭐 계속 매번 벼락치기 한다고 해도 벼락치기를 시험 때만 해도 한 7번은 개념을 반복해서 최소한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개념을 잘 잡아갈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험 점수가 미달이 됐다 하면 그 친구는 계속 이제 통과될 때까지 재시험 봐야 되고, 이런 테스트 점수 부분, 평균 점수, 그 다음에 뭐 등수, 그 다음에 학생 점수, 또 뭐 수업 태도나 과제 여부, 이런 것들은 제가 학생 개개인별로 어머님들께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정리해서 매주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아이들이 좀 중학생 아이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계속 잦아요. 약간 시험 때가 되면 뭐 이렇게 많이 아프고 방학 때는 어디 놀러 가야 되고 시험 때는 또 어디가 자꾸 아파요. 그래서 좀 빠진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땐 저 뒤에 보이시는 캠코더 여기 위에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거 녹화해가지고 바로 이제 네이버 밴드에 이제 편집해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보강하셔도 되고, 또 아이들이 만약에 저번 수업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개념을 다시 듣고 싶어요 하면은 제가 이거를 복습 영상으로도 올려줄 테니까 이거 보고 다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하루에 한 2-3시간 그 정도밖에 잠을 안 자서 아이들이 절대 깨어있지 않을 시간에 저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반별로 좀 있어요. 단체 채팅방 같은 거를 파서 거기서 이제 질문도 받고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모르는 거 바로 물어보면 제가 뭐 패드로도 설명해주고 아니면 뭐 전화를 하든 아니면 줌이 좀 필요하다면 줌 수업을 켜서 실시간으로도 질문 받아주고 하니까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앞에 선생님 그러면 네. 시간이 7시 10분에서 10시까지잖아요. 네. 이거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시간밖에 없어요. 애들이 다 영수가 다 이쪽에 다 음. 몰려 있어서 이게 지금 제가 전화했을 때 그 토요일날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걸 좀 듣고 싶은데 토요일날 10시부터 아침 10시에 예. 그거 혹시 팀수? 네. 아, 그건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매주 보는 주간 테스트지를 제가 가져온 거고요. 저는 이제 중3 범위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애들 객관식 말고 주관식으로 계속 꼼꼼히 외워야 쓸 수 있게끔 해서 전부 다 주관식으로 보고 있고 이제 이렇게 어머니들께 정리해서 개개인별로 이제 피드백 문자 이제 전송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여기 근처가 아니라 사실 서초 지역에서 내신 대기를 했었어가지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서초중 쪽에서 내신 대기를 했었는데 서초중은 상대적으로 약간 조금 뭐 문제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그냥 선지만 조금 바꾸거나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문제 사이트나 이런 데서 조금 사진이나 자료 이런 거를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선지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실제로 제가 기출 좀 경향 분석해서 좀 찾아가지고 만들었던 시험지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나왔던 시험이어서 보면은 뭐 상당 이름만 조금 바뀌고 선지 이렇게 배열도 조금 비슷하게 해서 시키고 그 다음 문제도 거의 그림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림은 거의 그냥 손 하나 있는지 없는지 차이 정도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시험할 때도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일단 저는 YG과학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유경훈 원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고등학교 통합과학과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교 과학의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어차피 어머님들이 가장 화두가 되고 어머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상 통합과학 선행이잖아요. 그래서 통합과학 선행을 하기 위해서 중등과학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통합과학 1학기에 나오는 물질과 물질성,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통합 2학기 때 배우는 변화 다양성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사실 여기가 진짜 통합과학 1, 2 중에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날린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 않은 파트들이라서 사실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중2 때, 중3 때, 중2 때, 중1 때 다 배우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등과학에 대한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사실 통합과학도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등과학을 사실 내신으로만 이렇게 수학과 타입기를 공부하는 벼락치기식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확실히 제가 이제 배제고 담당이거든요. 배제고 학생들 중에서도 이게 딱 봐도 따라오는 눈동자만 봐도 이게 얘가 잘 따라오고 있구나 못 따라오고 있구나 딱 보이는데 못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요. 근데 우리 애가 좀 많이 그러니까 학생이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라고 하면 근데 저는 중학교 때 평균 98점 100점밖에 안 나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들어보면 다 그냥 집에서 이제 한 2주 전부터 벼락치기해서 공부시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 대한 기초가 무너지면 거기 위에 사실 통합과학을 올려야 되는 것인데 이게 올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과학을 이제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고 특히나 문과적 소양을 띠고 있는 친구들은 더더욱 심해져요. 이과적 소양이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커버가 되는데 문과적 소양을 갖고 있는 애들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등과학 그냥 내신만 다루는 것도 사실 꼼꼼하고 차근차근히 다뤄야 된다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명일중
두 분 다 명일중이실까요? 그 명일중에 대한 출제 경향서만 빠르게 브리핑하고 저희 팀 프리미엄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문제 4문제 이렇게 해서 24문제 4문제 주관식 4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주관식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게 객관식 난이도는 사실 낮은 학교들이 더 태반이거든요. 네. 당연합니다. 쓰려니까. 네. 그래서 주관식 내분항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사실 이 동네에서 객관식 난이도가 높은 데는 없어요. 객관식 난이도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식 내분항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서 결국 주관식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알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술을 하는가. 이게 사실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이고요. 왜냐면 이 주관식 내분항이 없는 학교도 많아요. 이거를 그냥 객관식 28문항에 포함시켜서 보는 데도 많은데 그런 학교는 사실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명일중은 그런 면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주관식 대비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저희 박수빈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식 문항을 직접 테스트를 해서 빈칸 테스트를 보실 거기 때문에 다 대비가 완벽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제 프리미엄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토요일 1시 이때를 이제 토요일 날 10시였다. 맞아. 네. 토요일 10시에 대한 상담을 받으셨다면 아마 이제 이 팀 수업 또는 프리미엄 수업이라고 불리는 이 파트에 대한 걸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진행해볼게요. 왜냐면 평일날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요. 다른 편은 그쵸. 다 겹쳐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동 프리미엄 선수정예반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통합과학 1에 대한 이제 교육 과정입니다. 이게 1학기 때 배우는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물리 앞에 파트, 0단원이라고 불리는 이 파트가 신규 개설이 되었는데 사실 이 파트는 유명무실한 파트예요. 왜냐면 이제 센티미터, 킬로미터, 밀리미터, 아니면 미터 이런 것들 단위 환산들을 배우는 파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과학의 기본 소양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단위 변환 이거 할 수 있어? 100cm가 1m인 거 알고 있어? 이런 수준이니까 사실 난이도가 높은 파트가 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도체가 심화되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1학기 통합과학 과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탄소화물 삭제된 것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빅뱅 구조를 정상 구조를 비교도 삭제됐다는 건 이것도 또한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가 심화되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왜냐면 반도체가 어느 때 배우냐면 저희가 지금 교육과정으로는 물초 때 배워요, 어머니. 그러니까 물리 원대는 안 배우거든요, 반도체를. 물초 때만 반도체를 배우는데, 이 물초의 내용이 사실 어느 정도 축소가 돼서 내려왔다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저가 배제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배제고 물리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체를 아예 안 내요. 왜냐?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반도체 자체가 심화해서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수업 자체를 안 하는 걸 심화시켰다라는 것은 분명 학생들한테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학기 통합과학 과정에서 조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를 별로써 난이도를 매겼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조금 하이라이트들을 매겨놨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사실 가장 큰 관건은 여기 화학 파트 이게 1학기 중간 기말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1학기 중간 기말에 걸쳐서 또 나오는 게 물리 파트인 중력받는 물체 운동, 운동관 충격. 여기가 또 1학기 중간 기말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기 파트를 넘어가는 게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아요. 사실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여기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냥 지구과학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저로서는 정말 쉬운 내용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얘는 2학년 때 배우는 생명과학이랑 연결도 안 되거든요. 3학년 때 배우는 생명과학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 통합과학의 생명과학은 사실 너무나도 쉽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물리화학 이 파트가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통합과학을 수능을 봐야 되는 세대시잖아요. 통합과학을 수능을 봐야 되는 세대시라면 이제 결국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3학년 때 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애들은 그래도 2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잃어먹기 전에
잊어먹기 전에 빨리 리마인드해서 수능을 본다. 그나마 메리트가 있는데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1년 동안이나 다 까먹고 3학년 때 수능을 본다? 제가 봤을 때는 문과 애들이든 이과 애들은 둘 다 조금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과 애들은 그래도 이과라고 이제 부를 수가 없죠. 이과적 소양을 갖고 있는 애들은 그나마 나은데 문과적 소양을 갖고 있는 애들은 이 물리 파트에서 다 넘어집니다. 예? 그래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트가 조금 관건일 것 같고요. 2학기 때 배우는 파트는 저희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파트는 7-1, 2, 3이라고 불리는 화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파트가 끝내주기 어렵거든요. 여기 파트가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파트고요. 심지어 7-1, 2는 2학년 때 배우는 화학의 그대로 심화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7-1, 2는 지금 현재 화학 수능 경향으로도 봤을 때 주목하는 양적 관계라고 하는 어려운 파트로 이미 나오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사실 통합과학 수능 때 어렵게 내겠냐 싶기만 하다만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파트가 조금 중요해 보이고요. 나머지 여기 과학과 기술의 활용, 과학기술의 방점과 쟁점 이거는 진짜 윤리적인 거예요. 과학기술 발전했을 때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사실 교양과 같은 파트이기 때문에 역시나 신규 파트로 껴진 것에 비해서는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수송이 삭제되었다. 이것도 사실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전력수송이 조금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력수송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으로서 조금 긍정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제가 개편이 됐죠. 등급제가 개편이 됐는데 사실 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해볼 수가 없으나 제가 뭐 예상컨대 사실 지금 아이들의 2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너 공부 좀 꽤나 했네 라고 인식을 받거든요. 2등급까지는 너가 다소 아쉽게 1등급 놓쳤네. 그리고 3등급 아이도 너 조금 더 하지 그랬니 정도의 인식이거든요. 3등급까지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넘어버리는 면 1등급이 10%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2등급 비율이랑 거의 동일시돼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이 즉슨 2등급, 3등급이 찍히게 되면 성적표에 결국 주온 글씨라는 거죠, 얘네들은. 이게 그냥 평생 마치 빨간 줄만 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어머니들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혹시라도 내가 2등급? 이런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의 심적 부담감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등급이 따기는 쉬워졌으나 분명 교육부에서는 등급이 따기 쉬워졌으니까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해가지고 등급을 늘린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합과학 수능을 봐야 되는데 사실 중학교 2학년을 어머니들 데리고 통합과학 수능이 어쩌고 저쩌고는 사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5등급제를 변화하게 되면 수능에서 더 그 비중이 높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게 너무 이거는 이걸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2학년 때는 절대평가를 한다는 썰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더욱더 내신에 대한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능의 난이도를 올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은 지금 예측하기로 학교의 본고사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 어머니들 이제 본고사 봤을 세대신가요? 아닌가요? 수능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내신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비교과를 비교과를 심화시키느냐? 사실 비교과를 심화시켜버리면 또 학원에도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 애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걸 다 챙기고 있느냐? 어떻게 뭐 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대회 준비 때문에 사교육도 열풍 볼 거고 하기 때문에 비 너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많아가지고 지금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변화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조금 까봐야 뭐 이제 알게 되겠죠. 이게 언제부터예요? 바로 올해 1학년 애들부터입니다. 고1? 네, 지금 이제 고1 올라오는 아이들부터기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들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는 그나마 조금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과학 수능을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수정의 프리미엄 클래스가 됐는데 이게 제가 앞선 반에서 또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길 이 기반이 없는 친구들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애는 중2인데 지금 중등과학 2학년도 다 끝내지 않은 채로 통합과학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그 애들까지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소수정예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그렇지만 학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학원에 많이 애들이 집어넣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는 그리고 실질적인 학습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이것을 팍 줄여서 애들 하나하나를 챙겨주는 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저희는 사실 물론 이제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YG에서 선행을 시켜봤는데 효과가 진짜 톡톡하더라. 이만을 듣고 싶지. YG를 다녔는데 애가 아무런 것도 없는 게 없다더라. 뭐 1년 지나다 보니까 애들 아예 선행한 자극도 없더라. 이거는 저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다 됐고 실질적으로 애들이 통합과학을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소수정예 프리미엄으로 저희는 잡은 겁니다. 그래서 1년간 통합과학 전 범위를 문제풀이까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3시간 수업 동안 1교시, 2교시, 3교시를 나눌 텐데 1교시는 중등과학 플러스 통합과학의 기초를 잡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심화, 그 1교시 때 한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고 3교시 때는 문제풀이로만 위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실질적으로 다 끝내고 그거 플러스 알파 클리닉이 돈만 내게 됩니다. 클리닉은 저희 중등부 이 소수정예 프리미엄 클래스 담당 조교를 제가 이미 뽑아놓은 상황이고요. 광문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올해 1학년인데 의대를 받았는데 의대가 지금 안타깝게도 파업 중이라서 휴학을 강제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럼 너 일로 와가지고 우리 중등 애들 좀 관리 좀 해줘 라고 해가지고 제가 채용을 했거든요. 수시로 이제 의대를 붙은 애니까 통합과학 정말 잘할 겁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챙겨줄 거고요. 그래서 클리닉까지 나중에 별도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50분 수업 각 고사별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이제 5주 수업하고 3주간 휴강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주 수업을 하고 3주간 휴강이 들어가게 될 텐데 5주간 통합과학 수업을 선행을 하고 3주간은 내신 휴강을 들어가게 될 텐데 내신 휴강 기간 동안 그러면 우리 애는 내신 준비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 그 내신 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준비시키기에 너무 타이트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들을 다 지급을 해줄 겁니다. 시험 범위에 맞는 자료들을 다 지급을 해서 한설치까지 같이 지급을 할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애가 질문이 있다면 클리닉에 와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클리닉은 뭐죠? 네, 클리닉을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통합과학 강사님들이 직접 질문을 하면 사실 좋은데 저희 선생님들이 사실 고등부 수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주간은 아무래도 이 고등학교 아이들 너무나도 바쁠 것이라서 저희가 배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 그 조교들을 넣어드리게 될 겁니다. 4명에서 8명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행 교재 대표 명사죠. 하이탑로 이제 개념수업 나갈 거고요. 숙제 교재는 완자로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완자와 하이탑이 이제 어머니들이 직접 준비해 주실 거고요. 문제 모음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하이탑이 다 좋은데 문제량이 적거든요. 완자는 문제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중 문제 모음집 또는 저희가 자체 제작한 모음을 싹 스프링으로 말아서 그냥 프린트를 이렇게 낱개를 주면 또 중등 아이들이 또 많이 잃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스프링 교재로 5주간 쓸 거 딱 스프링으로 말아서 앞에 딱 표지 붙여서 이제 제공해서 그거를 딱 1년만 모아두면 그냥 이것만 받아도 다음에 그거 나 선생님이 이런 수업 했었지만 봐더라도 충분히 리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더 말아드리고 1년을 잡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2를 네 맞습니다. 네, 1, 2 둘 다시.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지금 주차 커리큘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1, 2를 다 합하면 19주입니다. 19주 동안 할 거고요. 통합과학 1, 2를 19주 동안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1학기
있어? 네, 있습니다. 네, 제가 뽑아드렸습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최대한 중등부,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연계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실 이 주제를 배치하긴 했는데, 네, 화, 지, 물, 생 순서로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주차 때는 무조건 1주차부터 3주차에 대한 중간 점검 테스트가 이루어질 거고 매주마다 역시나 테스트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는 계속해서 어머니들에게 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을 계속해서 함에 따라서 어머니께 보고를 해드릴 거고 그에 대한 피드백도 다 저희 주교님들이 살펴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아까 놓쳤는데 네. 이 수업할 때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중에서 1교시는 개념을 하고 네. 2교시 때 심화 내용을 심화라는 네. 개념. 3교시 때 문제풀이.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강사별로 스타일이 좀 다른 게 기초 문제를 풀고 기초 개념 수업을 하고 문제 조금 기초 개념 문제 풀고 심화 개념 수업하고 또 대표 예제를 풀고 요에 대한 순서는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별로. 그럼 네. 문제 풀고 나서요. 네. 이때 다 정답을 맞추고 풀이까지 하고 가는 그렇죠. 건가요? 네. 풀이까지 무조건 다 하고. 다 하고 그리고 숙제를 내주는 거는 그 클릭에 와서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실 이게 보통 여기 근방에 있는 학원들은 거의 다 16주 프로그램이에요. 통합과 한 바퀴를 끝내는데. 근데 저희가 19주까지 늘린 이유는 문제풀이 때문입니다. 사실 개념 훑는 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문제풀이의 강점을 주기 위해서 3주를 사실 이 동네 학원에 비해서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주간 수업하고 3주 휴가 그리고 한 주 정도 시험 봐야 되니까 그때 시험 보고 뭐 한 주 정도 더 휴가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유동적으로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운영상. 그래서 다시 5주간 수업하고 휴가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맞이 하겠죠? 여름방학 때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물리화학 선생님이 진행이 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럼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방학 프로그램은 또 따로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요거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시간이 또 어떻게? 그거는 조금 다채롭게 열릴 것 같거든요. 물리화 선행반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는 내신 수업이 아니라 이제 심화 수업, 그러니까 선행 수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말아서 또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저희 클래스 강사진 진짜 사실 이 동네에서 한당 하시는 분들 제가 모아놨거든요. 일단 저희는 중등부 강사가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통합과학을 이미 다 수업을 하고 있으신 적어도 5년 이상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을 일부러 중등부 선행반으로 배치를 시켜놓습니다. 이은기 선생님께서는 한영고 통합과학 최다 수강생 모여가고 계시고요. 김영호 선생님께서는 광문고 통합과학 이미 최다 보유생이시고요. 정민희 쌤은 3일여고 서정 쌤은 명일여고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각각. 그래서 요 강사님들이 실질적으로 배정이 될 것이고 다 고등학교 통합과학까지 실질적으로 수업하고 계신 분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간표는 이렇게 됩니다. 이은기 쌤은 저 시간대, 서정 쌤은 이 시간대, 기경 쌤은 이 시간대, 강민희 쌤은 이 시간대 이렇게 시간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어머님들이 맞는 시간대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어머님들이 유리한 게 선착순을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어머니들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어머니들이 잘릴 가능성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뒀습니다. 다 PPT에 작성이 되어 있는 시간대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통합과학 설명회를 마쳐봤는데 어떻게 어머님들의 그런 통합과학에 대한 니즈를 제가 만족을 시켰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사실 제가 좀 자존심이 강한 강사라서 저희 학원을 나왔으면 이 애는 어딜 가도 붙여놔도 1등이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저는 항상 수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 그 이념대로 아이들의 통합과학의 완성을 잘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